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다시 말해서 사단법인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7년에 행정사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가장 오래된 이민경 행정사가 행정사 된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해온 업무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제 민법에 근거해서 법인으로 인정하는 인간. 그래서 이제 법인을 등록한 이후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각종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법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법인 등록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물론 법적으로 소요되는 건 신청한 이후에 뭐 열흘 20일 사이에 발급을 하지만, 그 서류가 막대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정확한 서류를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원들도 한 6, 7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회원도 50명 이상이 총회를 해야 되고, 또 총회할 때 자기 이름과 주소를 쓰고 서명하고 도장 찍고 뭐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협조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빨리빨리 나오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뭐 1년, 또 어떤 경우 2,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인간이 태어날 때도 임신해서 한 1년이 소요돼야 아기가 태어나듯이 이 법으로 인정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요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의뢰하시는 분과 뭐 6개월 이상, 1년, 2년씩 서로 소통하다 보니까 아주 정도 들고 깊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 결과 그 의뢰인들께서 이제 다른 또 지인을 의뢰인으로 소개하고, 그래서 비영리 법인에 있어서는 소개를 받아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이제 뭐 장애인 단체,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비영리 법인 장애인 단체였습니다. 이제 대한학교에서 만난 장애인 부모들끼리 모임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직업을 소개하는 거를 어디에다가 의뢰하고 부탁하기보단 우리가 협회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그 직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단체를 만들자, 이렇게 아주 좋은 뜻으로 모이신 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장애인 자립을 위한 그런 단체를 만들기도 했고, 최근에는 또 독거노인을 매일 도시락을 전달하는 그런 봉사단체 것을 또 제가 공감하고 어떤 소명감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포츠 단체를 좀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 그 하나의 단체가 의뢰를 한 다음에 지인을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포츠 협회를 전문으로 하는 이민경 행정사가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스포츠 분야를 좀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타투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직업을 어떤 인정을 받고자 이제 타투가 위반이냐 법저촉이냐 뭐 이런 논쟁이 있는 거기 때문에 타투를 하시는 분들이 구성된 협회를 등록해 주기도 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 여러 가지 목적을 계획을 하셨던 분은 이제 중도에 포기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영리 법인을 등록할 때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목적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 뭐냐, 이제 어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구성 멤버지만 우리도 한번 협회를 만들어서 기부금도 받고 후원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협회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사이에 의견이 수렴이 돼서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는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청소년 멘토링, 또 뭐 환경 정화, 굉장히 여러 가지,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여러 가지까지. 그러면 여기서 독거노인 도시락이다 그럼 보건복지부 소관이고요. 청소년 멘토링이다 그러면 여성가족부나 교육부, 환경 정화다 그럼 환경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론 부처로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이 각 지자체에서도 부처하고 함수관계로 동일하게 보건복지부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는 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부라면 그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제 어느 한 군데 보건복지부로 해서 제가 이 단체가 목적 사업이 이렇게 청소년 멘토링도 있고 환경도 있고 뭐 이러면 저희 업무 아닙니다. 환경부로 가세요. 교육부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소관된 어디도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해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가 포기했던 사례는 어떤 거냐면 외국인을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데리고 와서 그 외국인을 교육을 시켜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파견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협회를 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이거는 법무부하고 또 어디가 소관되냐면 노동부가 소관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비자 업무는 이제 법무부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이건 또 교육부에 해당되고, 근데 돌봄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이건 또 보건복지부야.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근데 이제 어렵게 막 찾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이니, 그러니까 돌봄, 그러니까 그 요양보호소도 그렇고 돌봄이 필요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다 돌봄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반영해서 한 과에서 그 복합적인 업무를 하는 과를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엄청 설득을 하고 뭐 이랬는데 결국 상급자에게 결제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세 개, 네 개의 부처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정말 보건복지부로 여기로 저기로 해갖고 3, 4개월 동안 설득을 하다가 결론은 안 하는 걸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비영리 법인의 성패는 결국 목적 사업을 얼마나 정조준해서 담당자가 제가 이 업무 맞습니다. 이제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목적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스포츠를 좀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스포츠는 그와 같은 이제 핑퐁이 없습니다. 거의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획일적인 업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스포츠가 제일 쉽게 되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제가 아까 타투에 있어서는 이 타투가 이제 그 신체에다가 뭐 그리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의료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노동부 쪽으로 이거 직업을 창출하는 업무다 이런 식으로 가서, 사실 이게 보건복지부로 가면 의료행위로 착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노동부 쪽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로 간 거죠. 이처럼 목적 사업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전략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점은 임원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협회는요 이렇게 대단한 명망 있는 분들을 모시고 운영되는 협회입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모르시기 어려운 분, 지명도가 높은 분, 이런 분들을 어렵게 임원으로 참여를 시키려는 욕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명망이 높고 재력이 많고 이런 분들은 쉽게 인감 도장이라든가 인감 증명서를 협조해 주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을 우리가 우리 협회 임원을 모셨다. 그럼 그분이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을 이렇게 뭐 떼어달라고 그럴 때마다 쉽게 떼어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처럼 사회적 지위와
가진 것이 많은 그런 분들을 임원으로 모셨을 적에는 그 한 사람이 서류를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뭐 반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제가 아까 2, 3년 걸린 케이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소박하게 스포츠 영역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협회를 좀 더 인지도도 높고 누가 봐도 신뢰성이 높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여러 분을 모신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을 한 번만 띄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또 반복적으로 띄어야 될 경우도 있고, 만에 하나 이제 어렵게 해서 협회가 등록이 됐다 손치더라도 정관을 변경하고 그 협회 운영에서 임원들의 도장이 요구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모셨을 땐 엄청난 상전을 모셔갖고 한 발 한 발 움직이는데 애로사항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원을 어떤 분으로 결정하셨나요? 만만한 분으로 하셔야 됩니다. 인감도장 달라, 인감증명 줘라고 오케이, 그리고 협조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하셔야지 등록에도 시간 소요가 적고 등록 이후에 운영함에 있어서도 의사결정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로 어려운 게 임원 결정에 대한 그 신중함, 어떤 인지도나 지명도에 너무 매몰돼서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했을 경우에는 진행의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회원입니다. 회원이 50명, 100명 이렇게 되는데 총회를 열었을 적에 총회의 참석자들이 다 도장 찍고 주소 쓰고 자기 개인정보도 기재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신청했을 때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이 랜덤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잘 모르는데요, 친구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서 그렇게 했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반려되거나 보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성인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고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저는 그 목적에 동의했고 그 총회에 참석해서 서명한 거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들로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비영리 법인에는 재단법인이 있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은 이와 같이 회원을 중심으로 회원의 회비로 운영이 되는 거죠. 기본 재산이 이제 서울시의 경우 2,500만 원, 지자체별로 따르고 또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교인 경우는 3억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본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사단법인은 회원 중심으로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사단법인이라면, 재단법인은 돈을 갖고 협회를 만들어서 그 돈을 갖고 그 돈의 이자라든가 그 재산에서 발생되는 뭐 수익을 갖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이 적어도 20억, 30억 뭐 그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은 회원보다는 임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한다 그러면 재단법인이고, 이제 회원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사단법인입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사단법인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사단법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무실입니다. 의외로 사무실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이제 회원이나 임원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를 했을 때 무상임대, 왜냐하면 임대를 했으면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임대 보증금을 낸 지출 명세서나 통장에 대한 입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을 경우에는 이제 무상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고, 무상임대차를 했을 경우에 계약 기간도 장기로 해야 되고, 그 무상임대해준 건물주가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건축물 등기부등본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비영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를 하면 적어도 한 4, 50페이지가 됩니다. 이제 준비 과정의 서류 싸움이죠. 즉
이제 담당자가 서류를 통해서 여기가 비영리 법인을 온전하게 잘 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서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까다롭습니다. 서류의 구성은 기본 신청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적 구성, 임원이나 회원들에 대한 거, 재산 관련,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임대가 이제 줄고 기본 재산 정도,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3년 정도의 계획과 수지 예산서, 수입 지출이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영리 법인 서류를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영리 법인 등록을 할 때는 일단은 의뢰인이 저한테 의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제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담당 공무원을 섭외해서 그 업무 제가 맡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담당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담당자를 찾아낸 다음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자를 3, 4개월 동안 못 찾고 결국 포기하는 거, 이거는 많은 걸 목적으로 했을 때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한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어느 정도 서류의 방향이 잡히면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오케이 하면은 제출을 하고, 제출을 한 다음에 그 담당자가 이제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시가 다 접수를 하고, 근데 그게 송파구다 그러면 접수한 서류를 송파구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송파구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이 서류에 되어 있는 대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사무실이나 임원들 대표들이 잘 운영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면담과 현장 실사를 통해서 오케이를 하면 구청에서 다시 시로 넘기고 시가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민경 행정사가 해드리는 일이고, 그 등록증이 나온 다음에 그 등록증을 이제 법무사님한테 가면 법무사께서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만들고,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을 갖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비영리 법인이 되고,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운영한 다음에 대부분의 목적이 기부금을 받기 위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공익법인 등록을 위해서 의뢰해 주시면 국세청에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후원금을 거둘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철저하게 잘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